반갑습니다. 수학의 정 서현우입니다. 자, 벡터의 내적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틀을 설명했어요. 내적의 정의, 외적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적 계산 결과는 실수로 나온다. 평면 벡터, 공간 벡터, n차원 벡터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잘하게 벡터 내적 연산을 하는데 기하에서 우리가 배웠던 벡터 내적의 연산도 있잖아. 그런 부분 좀 빠르게 확인만 하고 조금 기하에서 안 배우는 내용을, 특히나 공간 벡터를 안 배웠잖아. 그 공간 벡터의 내적의 관점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내적 기본 성질은 배웠으니까 그냥 쭉 하겠습니다. 두 벡터가 있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이런 거는 안 되죠. 벡터 A 내적, 벡터 B 내적, 벡터 C라는 이런 수학 기호는 없습니다. 왜? 두 벡터를 내적하는 순간 이건 이제 더 이상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와 벡터 C를 내적할 수는 없어요. 그냥 실수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기호는 없고 어쨌든 실수배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합 법칙을 쓴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이제 중요하죠. 벡터의 합과 내적을 마치 곱셈 연산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인수분해 같은 걸 할 때도 사용이 되죠. 내가 벡터 A 내적 벡터 B랑 벡터 A 내적 벡터 C가 있으면 요거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벡터 A로 묶어내서 마치 곱하기 연산하듯이 벡터 B 더하기 벡터 C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벡터 내적 관련해 가지고 가벼운 내용이니까 정리를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연산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벡터의 수직과 평행. 수직과 평행은 사실 이 자체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왜냐면 두 벡터가 수직이 된다는 것은 두 벡터가 어떻게 됩니까?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이 세타가 2분의 파이란 뜻이고요. 그 말은 이 내적 값이 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두 벡터가 수직이라고 나오면 내적이 0인 거야. 근데 역으로 내적이 0이란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두 벡터가 수직하다는 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직은 문제에서 수직이란 말 대신에 내적이 0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되게 많은 조건으로 과거 수능에 나왔었고, 평행이면 이제 이 각도가 0이거나 파이인 거야. 그럼 이 코사인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벡터를 내적한 게 그냥 두 벡터의 크기랑 같거나 부호만 반대가 되면 우리는 두 벡터가 평행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성분으로 표현하면요, 똑같아요. X성분끼리의 곱과 Y성분끼리 곱이 내적이잖아. 내적이 0이면 수직. 내적을 했는데 0이면 수직. 그러면 이제 평행은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 그지? 내적을 한 게 어떻습니까? 평행이면 A1, 그러니까 이 벡터의 크기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의 루트, B1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해가지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행은 따로 식으로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직과 평행은 결국에는 각 세타에 관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각이 세타이건 90도이건 0이건 파이이건 어쨌든 벡터의 내적은 각 세타와 관련이 있다는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 정석 교재에 없는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벡터의 내적은 기하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벡터의 내적은 기하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고등 기하 과목을 심화를 공부했던 학생들은 전부 다 알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평면 벡터에서 공간 벡터를 확장해 설명할 테니까 쭉 같이 봅시다. 어떤 벡터가 벡터 A가 있고요. 어떤 벡터가 벡터 B가 있으면 나는 벡터 A 내적 벡터 B를 하고 싶고, 이거는 벡터 A의 크기랑 벡터 B의 크기랑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거를 이 그림 안에서 기하학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은 벡터 A의 크기는요, 여기서부터 요 길이야. 벡터 B의 크기는 요 길인데 요거를 한 번에 같이 생각을 하면은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의 요 길이가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벡터 둘의 내적은 빨간색 곱하기 노란색의 크기인 겁니다.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바로 두 벡터가 지금 방향이 다르잖아요. 동일 방향 길이의 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벡터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로 정사형을 해. 정사형 알고 있으면 정사형 공간을 배웠다. 수선의 발을 내려. 정사형을 해서 동일 방향 길이의 곱으로 구하는 게 벡터 내적의 의미입니다.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곱이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일 같은 데 필요하지. 일. 힘은 이쪽 방향, 물체는 이쪽 방향 움직여. 그러면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를 정사형을 해서 힘을 준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이는지를 구하는 게 바로 내적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볼게요. 내가 벡터 A랑 벡터 C를 구하는데 벡터 C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생긴 벡터야. 다시 말하면 벡터 B의 종점을 A 방향으로 수선을 쭉 그었을 때 그때 있는 이런 벡터, 이 녹색 벡터, 이런 녹색 벡터를 벡터 C라고 하면은 이 벡터 A랑 벡터 C를 내적하는 거는요. 언제나 벡터 A랑 벡터 B를 내적하는 거랑 똑같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왜? 실제로 두 벡터는 다르지만 다른 벡터들이지만 동일 방향, 벡터 A 크기는 똑같고요. 그 다음 벡터 B를 벡터 A 방향으로 정사형을 하나, 이 녹색 벡터들을 벡터 A 방향 정사형을 하나, 결국에는 이 빨간색 길이로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들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과거 수능에 나왔었죠. 벡터 A는 주어져 있고 벡터 X는 모르는 벡터야. 근데 이 값이에서 2로 일정해. 2로 일정해. 이게 벡터 A야. 벡터 OA라고 벡터 OA. 벡터 OA. 내적 벡터 OX. 는 2야. 그럼 벡터 OA 이겁니다. 이 크기가 문제에서 2입니다. 2. 그러면 벡터 OX는 2를 만족하는 X의 자취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에 의해서 이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정사형을 했을 때 길이의 곱이 2가 됩니다. 근데 얘의 크기가 이미 2지. 그러면 이것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방향 정사형했을 때 1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2니까 이렇게 그어서 이 길이가 1인 순간을 찾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긴 벡터의 이 점이 X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돼도 됩니다. 이렇게 돼도 됩니다. 이렇게 돼도 됩니다. 그럼 그 X를 싹 다 모아놓으면 X의 자취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자취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직선입니다. 정확하게는 벡터 A의 시점과 종점 OA를 반으로 수직이 등분하는 이 직선이 바로 X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이제 공간 벡터로 넘어가. 공간 벡터로. 공간 벡터로. 평면 벡터건 공간 벡터건 벡터가 편리한 거는요. 어차피 시점과 종점이 결정되면 그 두 개 연결한 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공간 벡터건 평면 벡터건 로직이 다 똑같아요. 성분으로 표시한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로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를 공간상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공간 벡터건 평면 벡터건 이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요거의 해석이 조금 달라요. 자, 공간 벡터. 벡터 OA 내적 벡터 OX가 2야. 그리고 이 벡터가 공간 벡터야. 여기가 O고요. 여기가 A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OA 벡터 크기는 2고요. OX 벡터를 OA 방향으로 정사형했을 때 길이가 1이 돼야지만이 곱하면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중점에 해당하는 여기에 있는 이게 벡터 OX가 되면 될 것 같은 게 보여. 물론 맞지요. 그러나 이제는 벡터가 평면이 아니라 공간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O랑 A의 중점을 지나면서 바로 OA 벡터의 수직인 직선이 아니라 평면이 있다고 하면은 그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다 답입니다. 평면상의 모든 점을 종점으로 갖는 벡터. 그러니까 OX 여기 써도 되고요. 당연히 OX 여기 써도 됩니다. 왜? 이 벡터를 이쪽 방향을 정사형하면은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되는 거 맞으니까. 길이가 1이 되는 거 맞으니까. 그런데
x가 이 평면상에, 그러니까 OA의 중점을 지나면서 벡터 OA랑 수직인 평면인 거야. 그 상에 이 점이 존재를 하면은, 그래서 벡터 OX가 존재를 하면은 우리가 알기로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을 공간 도형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평면에 어떤 직선이 수직이면 우리는 뭘 배우냐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이 얘랑 수직입니다. 모든 직선이 얘랑 수직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평면은 벡터 OA의 수직이죠. 그러면 이 OA랑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치면은 요거를 요렇게 연정하면은 이 삼각형 하나 보입니까? 이 삼각형 역시 직각 삼각형이에요. 직각 삼각형입니다. 왠지 알겠어요? 왜? 얘가 수직이라니까? 왜냐면 이가 m이라고 해? 이 mx 벡터는 이 평면상의 벡터야. 이게 m이고 얘가 x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OA랑 수직인 거야. 왜? OA가 이 평면하고 수직이니까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수직인 거야. 그러면 OX 벡터를 OA 방향으로 정사형하면은 X가 또르르륵 움직여서 이 M이라는 점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3차원 그림이기 때문에 잘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는 이 그림으로 이해해도 돼요. 이 그림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이 점이 M이고 이 점이 O고 이 점이 A인 거야.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점이 X가 되더라도 이거를 요 벡터를 이 OA 방향으로 정사형하면 이게 또르르륵 움직이면서 이 점이 X가 1로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길이가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요 X가 이 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요 벡터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정사형하면 이 M이라는 점으로 여기가 수직이 되고 여기가 수직이 되기 때문에 또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X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된 벡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동일 방향 길이에 곱이되어서 최종적으로 공간 벡터에서는 이 X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평면이야, 평면. 평면 벡터에서는 이 X 자체가 뭡니까? 직선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말을 외우는 게 아니라 벡터의 개념은 똑같은데 막상 이론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싹 다 모아놨더니 평면과 공간상에서 의미가 다르구나. 그리고 간단한 수식 문제들은 뭐 이런 공식들만 외우면 되겠죠. 과거 뭐 수능 이야기 잠깐 하면은 과거 수능에 벡터가 나왔을 때 가장 쉬운 문제도 벡터에 나왔어요. 2점짜리 문제. 그게 뭐냐면 지금 지난 시간 공부했던 벡터의 성분을 통한 간단한 연산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도 수능에서 벡터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에서 나왔었는데 일단 뭐 지금 수능 준비하는 내신 강좌 뭐 이런 수능 준비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벡터란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벡터에서 중요한 내적과 외적의 이런 차이가 있고 그 중에 내적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갔더니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 물리학적 의미를 가진다를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이 사실은 이 벡터를 배우는 이유인데 내가 직선이나 평면이나 이런 거를 내적을 통해서 벡터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면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잖아. y는 ax 더하기 b. 그지? 근데 여러분 공간상에도 직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간상의 직선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공간상에 평면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상의 평면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벡터가 도구가 되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벡터의 완결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다음 강좌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